다각형을 먼저 배웁니다. 작도합동 설화중 학생들은 그건 따로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 공통 부분 같이 수업할 텐데. 네. 여러분 작도합동 시험을 안 봤잖아. 그럼 기말 때 나오겠죠. 다각형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선분이어야 돼요. 선분이니까 곡선은 안 됩니다. 선분은 점과 점을 이렇게 선으로 직선 거리로 이은 게 선분이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직선 거리로 이어져 있는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을 보통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각이 모두 같을 때 그 도형을 다각형 중에도 정다각형 앞에 정자 붙여서 정다각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그런 것들이 정다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각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몇 각형이죠? 오각형이에요. 선분 5개로 이루어진 혹은 각 5개로 이루어진 평면도형. 그 오각형에 여기가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이 선분을 보통 변이라고 부르고 그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긴 안쪽에 만들어진 각을 안에서 만들어진 각, 내각이라고 부르고 그 내각에 연장선을 그었을 때 바깥쪽에서 그려지는 이 각을 외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 당연히 180이 됩니다. 평각이니까요. 여기는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삼각형 세 내각 크기 합은 180이다. 이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증명 과정도 있는데 아직 여러분한테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 증명보다는 내용을 먼저 이해해서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삼각형 안에 각이 3개 있고 그 3개 아래 있는 각, 내각이라고 그러죠.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이다. 이건 뭐 워낙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각 A, 여기 각 B, 여기 각을 C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이게 여기 표시는 돼 있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C의 외곽을 X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A와 B와 C를 더하면 몇 도죠? 180이죠. 삼각형 왼쪽이 몇던?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이니까. 그 다음은 C라는 각과 C라는 이 내각과 바로 옆에 있는 외곽인 X를 더하면 몇 도가 돼요? 이것도 180이 되죠. 그럼 보신 바와 같이 C는 A와 B를 더한 각과 합쳐도 180이 되고 X랑 더해도 180이 되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같은 각이라는 얘기잖아요. C는 왼쪽에 있는 얘랑 더해도 180 여기는 X랑 더해도 180 결론은 얘네 둘은 같은 각. 따라서 답이 잘 봐. 삼각형의 한 내각의 바깥쪽에 있는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내각 빼고 나머지 남은 내각이 3개 중에 하나 뺐으니까 2개 남겠죠. 그 남아있는 두 내각을 합친 거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외곽 크기를 구하거나 내각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쓸 테니까 그때 와서 이게 뭐예요? 라고 소리 하지 마시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별표 2개를 쳐놓으세요. 이 개념에다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지금 중요하다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용의 문제라는 뜻인데 ABC가 3대 4대 5일 때 각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풀이가 일단 1번이 돼 있죠. 각 A가 비율이 3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비율이 4, 얘는 비율이 5. 각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비율값을 통해서 각 A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A와 각 B와 각 C를 더하면 총 180도 중에서 여기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각의 크기는 전체 3, 4, 5를 합친 비율 중에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율 관계 문제니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2요. 12와 180을 약분하면? 55요. 네. 이거 곱하면 45도가 되죠. 같은 패턴대로 이제 B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180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3분의 1이 남죠. 다시 약분하면 60도. 그럼 나머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죠. 얘랑 얘랑 더한 값을 180에서 빼내면 되니까 얘는 75도 이렇게 값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풀이가 있고 이런 풀이도 있습니다. 비율이 3, 4, 5지만 이거는 비율 값이지 각도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그치, 태구야? 각도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 뒤에 이렇게 미지수를 갖다 붙여도 된다고 했죠. 비율이 아닌 값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미지수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게 비율이 아닌 값이 되는 겁니다. 3x라는 각의 크기, 4x라는 각의 크기, 5x라는 각의 크기. 저걸 다 더하게 되면 몇 도인가요? 180. 네. 그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합쳤더니 12x는 180. 따라서 x는 180을 12로 나누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가 나오죠. 그래서 이 x를 각각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럼 15의 3배, 45. 15의 4배, 60. 15의 5배, 75. 이런 식으로 세 개 각 크기를 이렇게 미지수를 통해서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잘 푸는데 밑에 있는 이 두 문제를 풀려면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는 분이 계신데 바뀐 건 없어요. 외곽의 성질 있죠? 근데 외곽 성질 써먹고 싶은데 이 각을 내각으로 끌고 오면 180에서 이 각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그만큼 힘들어지죠. 이럴 때는 이 각보다는 이 각을 끌고 오는 게 낫습니다. 180에서 95를 빼면 85가 남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에서 외곽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95는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삼각형의 한 내각의 바깥쪽에 있는 외곽 크기인 3x 플러스 15라는 각은 바로 옆에 있었던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 얘랑 합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끝났네요. 이항을 하죠? x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85 있고 반대로 1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럼 2x는 70 따라서 x는 3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있는 각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문자가 있는 식보다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각을 끌고 오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110은 잊어버리시고 이 각은 70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삼각형 중에 저기는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외곽이 되도록 저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이 각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인 70과 x를 더한 것 같으므로 2항 이렇게 2항 이렇게 2항 그럼 3x에 x 넘어오면 마이너스 x 70에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10 2x가 60 따라서 x는 30 근데 구하라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x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0만 쓰시면 됩니다. 얘도 x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가끔 정말 학교 시험에 이럴 때 있어요.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답 x 쓰고 30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30 곱하기 3, 90 더하기 10, 100도. 문제 맞는 각이 뭔지 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힌트. 얘네 두 문제예요. 13번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또 나옵니다. 저 그림은. 먼저 봐야 될 게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35도네요. 이쪽도 몇 도죠? 35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곽 성질을 씁니다.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70도. 네, 얘랑 더한 거죠. 삼각형 한 외곽은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70도가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등변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럼 이게 이쪽 각이 70이면 이쪽 각도 몇 도예요? 70이에요. 자, 이제 필요한 삼각형을 봅시다. 어디가 우리한테 필요한 삼각형이었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여기 D, 여기 B, 여기 C. 여기가 지금 X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내각이 필요한 거냐면 여기 있는 각 B랑 각 D가 필요한 거죠. 각 B는 몇 도예요? 각 D는 몇 도라고 써져 있죠? 70도. 다 됐네요. 그럼 X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인 얘랑 합친 거랑 같으니까 X는 70 플러스 35도, 105도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는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좀 오늘 시간상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별 모양이죠.
근데 별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별 모양을 말하냐면 이렇게 별 그림을 그렸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삼각형이 몇 개 나가는 거냐면 여기 각 하나, 이거 그냥 A라고 할게요. 여기 각 하나, 이거를 B, C, D, E. 각이 몇 개? 다섯 개가 나가는 별 모양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나가는 각이 총 5개. 저 5개의 내각을 다 합치면 180입니다. 왜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집에 문제 푸실 때 그 정도 내용을 알고 푸셔야 돼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변형되면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따로 왜 180인지는 따로 설명드릴 텐데, 뭐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이건 외곽 성질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삼각형의 외곽 성질을 통해서 이 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곽 성질을 통해서 이 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긴 한데, 이거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추가 설명해야 돼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삼각형, 그러니까 어떤 도형에는 대각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다각형 중에 대각선이 없는 도형이 딱 하나 있어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어요. 근데 그럼 대각선의 뜻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각선은 어떤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바로 옆에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나머지 꼭지점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요. 나머지 남은 꼭지점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요. 이 선들을 보통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밖에 없죠? 그럼 자기 자신과 바로 이웃하는 두 개를 빼면 남아있는 꼭지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은 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내부에 대각선을 그릴 수 없다. 따라서 대각선은 사각형부터 나오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내용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여기는 꼭지점한테 물어봐요. 이 꼭지점을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일게요. B, C, D, E. 그래서 A한테 물어봐요. 야, 혹시 너 그을 쓰는 대각선이 몇 개야? 그랬더니 몇 개예요? 2개. 왜 2개야,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2개인 거죠? 총 꼭지점은 몇 개 있어요? 5개. 5개 있는데 왜 2개밖에 못 긋는 거죠? 그 총 5개 꼭점에 누구를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 꼭지점을 빼야 되다 보니까 총 몇 개를 빼게 되죠? 3개를 빼게 돼요. 그 2개밖에 안 남아요. 얘도 그러면 그을 수 있는 꼭지점 몇 개예요? 2개죠. 5-3이에요. 총 꼭지점 중에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 빼면 남는 2개 쪽으로. 그럼 얘도 5-3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점에서도 5-3, 이 점에서도 5-3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라면 여기 있는 5-3이 실제로 2죠. 2가 총 몇 번 더 쓰면 되는 거예요? 5번 더 쓰면 되는 건가? 더 쓰면 되는 거니까 같은 수를 5번 더 쓰면 한다는 얘기는 구구단의 원리잖아요. 5를 곱하는 거와 같죠. 같은 수 2를 5번 더 하는 것과 2 곱하기 5 하나 답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총 계산해보면 몇 개예요? 10개가 나와야죠. 5 곱하기 2니까. 근데 실제로 오각형의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5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방식으로 본다면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E도 2개, 2개가 총 5번이니까 10개. 맞는데 왜 안 맞죠? 답이? 중복이 되니까. 그렇죠. 중복되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복이 되니까. 중복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 A에서 대각선 그을 때 어느 쪽으로 걷죠? C 쪽으로 걷죠. 그럼 이 2개의 대각선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선분 AC란 말이 포함되어 있고 선분 AD란 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C에서 2개의 대각선 그을 때 CE는 아까 A랑 안 겹치지만 뭐가 겹쳐요? CA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CAC와 CA는
같은 변이니까 하나는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아니고 답이 한 개라 두 번씩 중복이 발생하므로 얘를 2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총 5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이걸 왜 2로 안 쓰고 5 빼기 3으로 써놨냐면 이게 만약 오각형이 아니고 육각형이었다고 칩시다. 육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죠? 6 빼기 3이에요. 왜 빼기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양옆을 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총 꼭지점 개수에서 3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얘 6-3, 얘도 6-3, 얘도 6-3, 6-3, 6-3 몇 번? 6번이죠. 그럼 6-3이 6번이니까 곱하기 6을 하는데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한다고요? 2번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총 몇 개? 9개 대각선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보면 실제로 거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가 나옵니다. 근데 일일이 긋기는 꼭지점이 많아지면 세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규칙상 보면 아까 썼던 이 공식과 지금 쓰고 있는 이 공식을 지금 오각형일 때 썼던 공식과 육각형일 때 쓰는 공식에서 안 바뀌는 건 뭐예요? 분모인 2 안 바뀌죠. 네. 두 번의 중복이라는 개념이 안 바뀌어요. 또 뭐도 안 바뀌죠? 뒤에 빼기 3은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는 항상 공식의 일부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바뀌고 있는 거냐면 앞에 5가 바뀌고 있죠. 5가 6으로. 그럼 여기는 5와 6은 실제로 뭘 말하냐면 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혹은 변의 개수, n각형의 그 n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워서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일반화해서 예를 몇 개 들어봤더니 이게 규칙상 항상 이렇겠구나. 만약 이게 삼각형 이후부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n각형 이 n자는 그 각형의 이름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든 거죠. n이라는 일반화 문자를 쓴 거예요. 문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반화시키기 위함이죠. 그럼 n각형, 이 n에 3집으로면 삼각형이 되고 이 n에 7집으로면 칠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좀 전에 봤던 공식이 뭐죠? 안 바뀌는 거와 바뀌는 거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공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걸 알고 있죠. 됐니? 이 n이 뭐라고요?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혹은 n각형의 각의 개수 혹은 변의 개수 몇 각형이냐는 그 몇 각형의 각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n-3은 뭘 뜻하죠? 한 꼭지점에 볼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예요. 알겠니, 다윗?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얘는 당연히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 개수. 여기 2는 왜 나눈다고 그랬죠? 두 번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선분 긋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선분 AC랑 선분 C는 같다. 이런 선분이 하나인데 두 번 세기 때문에 그 두 번의 중복을 계산하기 위해서 2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은. 시험에 나오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에 뭐 하시냐면 2번, 여기 큰 2번, 큰 2번과 여기는 5번, 6번, 2번, 5번, 6번 이렇게 세 문제. 다음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사각형, 꼭지점 개수 몇 개죠? 4개, 오각형, 5개, 육각형, 6개, 칠각형. 7개. 자, 얘는 쉽고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 빼기 3. n 빼기 3이었죠. 그럼 4 빼기 3, 1, 5 빼기 3, 2, 6 빼기 3, 3, 7 빼기 3, 4.
그럼 대각선의 개수 구할 때는 공식이 총 꼭지점의 개수 4개 곱하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1. 걔를 뭐로 나눠라? 2로 나눠라. 2개. 그러면 총 꼭점 개수 5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2개. 2로 나누면 5개. 6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9개. 7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14개. 이런 식으로 공식의 유도 과정과 많이 어렵진 않아요. 5번. 자, 다음 중 대각선 개수가 20개인 다각형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몇 각형인지 몰라요. 그냥 대각선 개수만 알아. 그래서 공식 이렇게 썼었죠? 꼭지점 개수를 모르니까 그냥 n이라고 쓰고 n 곱하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2로 나누면 총 대각선 개수인 20개가 나온다라는 식이죠. 여기 있는 20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합니까? 2를 곱합니다.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그럼 여기 분모 2가 지워지면서 분자인 n 곱하기 n 빼기 3만 남고 우변에 2를 곱하면 40이 되겠죠. 이전에는 40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빈칸이 좀 헷갈리는데 이 그 다음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n과 이 n 빼기 3의 숫자 차이는 얼마만큼 나나요? 3만큼 나죠? 자연수 중에 2개를 곱해서 40이 됐다는 뜻은 이 두 수는 40의 약수란 뜻이에요. 곱해서 40이 된 거니까 두 수의 관계에서 곱해서 40이 됐다는 뜻은 40의 약수란 뜻이고 40의 약수 중에 차이가 3 나는 약수 2개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가요? 8 곱하기 5. 그럼 5 곱하기 8은 안 됩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얼마큼 큰 거죠? 3만큼 크기 때문에 앞에다 8을 주고 뒤쪽에 5를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는 8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n이 8, n-3은 5. 이걸 만족하는 n값은 8. 근데 우리는 n각형인 n을 구하는 거니까 n에 해당하는 숫자는 8이죠. n은 8. 따라서 이 가각형은 팔각형이다. 이렇게 구해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풀려면 중3이 배우는 2차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중3도 저 정도 문제를 2차 방정식 풀진 않아요. 그냥 간단한 자연수기 때문에 적당히 흔히 말하는 적당히 약간 직관적으로 때려 맞추는 문제가 오히려 더 풀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대각선 개수가 65인 다각형을 구하시오. 대각선 개수 구하는 몇 각형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그냥 n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럼 구하는 공식은 총 다각형의 개수 곱하기 한 꼭점에 걸 수 있는 대각선 개수 n 빼기 3. 그랬더니 2로 나누게 되면 65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n 곱하기 n 빼기 3이 130이죠. 여기서부터 약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약수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130의 약수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수를 곱해서 3 차이 나는 두 수를 곱해서 130이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13. 13과 3에 13에 3 뺀 10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을 곱하면 정확히 130이 나와요. 따라서 이거는 앞에 있는 n은 13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몇 각형? 13각형. 그래서 얘는 13각형. 뭐 숫자 괜찮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다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나옵시다. 사각형의 한 내각에 해당하는 외곽은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서 이쪽에서 외곽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선은 이렇게 이어서 이쪽에다가 외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곽의 위치는 두 군데가 나오고 그 두 외곽은 서로 같죠? 얘네들 무슨 각이죠? 막국지각이라 서로 같아요. 그래서 외곽을 구할 때는 이쪽 선분을 이어서 외곽을 구하나 다른 쪽 선분을 그어서 외곽을 구하나 똑같은 각이니까 어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구하시면 됩니다.